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빛나의 특파원입니다. 네, 이란 전쟁이 이제 결국 4월까지 넘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2, 3주 안에 끝낸다 이런 발언을 힘입어서 증시가 또 강하게 반등을 했죠. 문제는 이번에는 진짜냐, 이번에는 믿어도 되냐 이런 거죠. 트럼프는 이미 사실 첫 주차부터도 우린 이미 이겼다, 곧 끝날 거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했다가 또 크게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말대로 되는 거 맞냐, 이 반등을 이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냐, 이런 시각이 월가에 여전히 회의론이 좀 강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시장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에너지 흐름이 복구가 되느냐,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는 것, 이것은 사실 별개의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협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증시가 반등을 한 것과는 다르게 유가의 경우에는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 $100 브렌트유나 WTI가 $100 안팎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사태 해결을 위한 시그널들이 조금 쌓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제 여전히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나은 위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들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물론 완전한 낙관은 아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지상전, 장기적인 지상전까지는 안 가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안도감이 강해졌고요. 둘째로 이제 중국까지 나섰다는 점,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한 수수료 구조를 만드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가 지금 마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행료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냐 이제 하는데요. 물론 이 전쟁 이전과 비하면은 악화된 상황이죠. 그래도 지금 이제 전쟁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호르무즈를 이제 어떻게 열 것이냐,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전후 규칙에 대한 협의가 다방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차근차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실 계속 지금 분단위, 시간 단위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올라가고 나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확실한 종전 의지가 강해지고 있죠. 시장이 이제 장기 지상전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31일 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보도가 촉매였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더라도 이란 전쟁을 종료할 의사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제 호르무즈를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재개방하려면은 이제 기존에 목표했었던 4주에서 6주 안에 끝내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못 그럴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내 여론은 굉장히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호르무즈는 놔두고 나는 발을 빼겠다로 이제 선회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CNN이 4월 1일 날 발표한 이 새로운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제 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 31%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올 1월보다 지금 크게 떨어졌고요. 미국인들이 결국 이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라고 이제 트럼프를 뽑은 건데 이제 비관론이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역시 좋지 않은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로 트럼프 취임 이후 가장 높게 올랐고요. 이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도 지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전반적인 지지율 자체는 35%, 물론 낮아졌지만 더 떨어지진 않았는데 공화당원 지지율이 43%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이 휘발유 가격이 평균 $4, 배럴당 $4를 넘어서서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주유소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티커, 내가 이렇게 유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이 약간 조롱하는 듯한 스티커들이 이게 바이든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스티커인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버전으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게 요즘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유가, 그리고 당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 그리고 그게 여론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발을 빼야겠다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확인을 했죠. 31일 날 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2, 3주 안에 곧 아주 빨리 이란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자리에서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나의 목표가 이제 달성됐다. 그래서 이제 이란과의 딜이 없어도 나는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란의 뭐 핵, 뭐 미사일, 뭐 해군, 뭐 이 정권 교체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어야 한다, 이란의 석유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으니 나는 떠난다, 이미 했다 라는 것으로 목표를 확 좁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명분을 이제 확실히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일날 아침 10시에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이 2, 3주 안에 떠나겠다라고 한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지상전까지 벌어지면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이제 덜어내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시장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 게 이게 좋은 게 맞냐라는 이제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호르무즈 해협, 미국 철수하면 자동으로 열릴 것이다. 어떻게 자동으로 열린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열어둘 것이고, 해협을 열어두는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그 해협을 쓰는 나라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국한테 이 항공유 부족하면 미국한테 사가거나, 아니면 미국은 이제 도와줄 수 없다, 너가 가서 해협에 이 군대를 몰고 가서 가져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나토가 아무런 이번 전쟁에서 도움이 안 됐다, 탈퇴하겠다, 또 이런 협박을 또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비용, 전쟁 비용과 이 해협 개방의 책임을 동맹국들과 이 에너지 수입 국가들 한테 넘기고 우리는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메시지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아시아 국가들,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많은 이 에너지 의존을 중동에,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큰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행이라면 1일에는 이제 또 철수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휴전 요구를 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오픈된다면 완전하게 개방되는 것을 조건으로만 검토하겠다, 그 전까지는 계속 때리겠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준 게 또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종전이 돼도 호르무즈의 불확실성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핵심 걱정이자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월가도 이번 랠리를 이제 지속 가능한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 선박의 7일 평균 통행량을 보면은 확실히 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3월 숫자고요. 이것을 전쟁 이전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여전히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원유뿐만 아니라 정유 제품, 뭐 LNG, 컨테이너 운송량 지금 다 포함한 그래프로 BCA가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화되기까지 멀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들도 이란이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켜주는 상황이죠. 이 비적대적인 선박은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란과 좀 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미국과 뭐 좀 껄끄럽거나 이런 지금 국가들의 선박만 통과시켜주고 있는 상태죠.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뭐 스페인처럼 약간 우호적인 쪽은 이제 요청하면 보내주는 이런 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해협 통항이 전혀 아니죠. 이 국가별, 그리고 이제 정치적 성향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란이 골라주는 방식인데 통제권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월가 입장에서는 이번 급반등은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수급상 그동안 너무 이제 이
이 해지 이런 쪽에 비관적으로 이제 쏠려 있었던 포지션이 약간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펀더멘털이 바뀌었다거나 전쟁이 진짜 이제 끝나서 에너지 공급 흐름이 회복됐다, 그래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랠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JP모건도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핵심 변수인데, 유가가 최근에 이 뉴스들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번 낙관론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이제 주말에도 이제 이 미국이 또 호르무즈 인근에서 뭔가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란이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이제 이 사주를 해서 홍해나 이런 쪽도 지금 접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이 위험을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아직 베어마켓 랠리의 이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해협이 재개방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오를 때 팔고 떨어지는 것만 확신 있는 것을 조금 분할 매수하는 이제 그런 식의 보수적인 접근이 좀 더 좋다. 계속 높은 변동성을 박스권 안에서 보이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질적인 재개방은 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열리느냐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 35개국 합동의 이 다국적 해상 안전 체계가 가동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여기에 이제 조인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제 휴전이 되면은 이제 그때 35개 국적의 이제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를 하고, 또 이제 유조선을 또 선박들을 호위를 군대가 해서 통행을 정상화하자라는 겁니다. 1일날 영국의 스타머 총리도 이 35개국의 외교적인 공조를 또 주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도 이란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의 동의가 있어야 일단 여기에 들어갈 군대들의 이 생명이 보장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이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보험, 해운업계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선주들이 들어갈 수 없죠. 계속해서 이란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긴 해안선을 따라서 이란의 뭐 휴대용 미사일, 박격포들을 장착한 이 뭐 반군들이나 뭐 누구든 이렇게 공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이제 방어가 어려운 거죠. 결국 군사적으로 역지로 열기에도 쉽지가 않고, 외교적으로 열려면 결국 이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당연히 동의를 안 해주겠죠. 이란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ILNA, 이란의 현지 매체인데요. 여기에 실린 이 라그파르라고 하는 이란의 좀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관세,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 걸프 국가의 관계나 이란의 이 수익성을 잘 가져갈 그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란 공동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소 10% 수수료를 받으면 800억 달러 수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이란 의회가 실제로 그래서 이 호르무즈에 대한 이 통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그것도 리알화로 받자, 이런 방안을 통과를 시켰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통행 금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순순히 묵인해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장기 지연되는,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가장 이제 걱정하는 시나리오죠. 뭐 이 미국이 떠나더라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이란이 또 계속 공격을 함께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거나, 이란이 이 후티 반군을 이용을 해서 홍해나 뭐 스웨즈 운하의 접근 차단을 시도하는 경우, 또 이 기뢰 제거나 보험사 복귀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실상 막힌 상태가 오래가는 이런 때는 당연히 고유가가 장기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넘어서서 이제 성장 둔화 시나리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조건부 개방 시나리오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마쿠에서 활발하게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쉽게 오케이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건부로 개방을 하자. 무슨 조건이냐? 파키스탄이 지금 주최한 회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에즈 운하식 수수료 구조라거나 제3국이 함께 관리하는 컨소시엄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를 보면은요. 3월 29일 날 로이터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파키스탄이 이날 사우디, 튀르키예, 이집트 외무장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회의를 주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를 중심으로 워싱턴에 제안할 복수의 아이디어를 논의했다라고 이제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수에즈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이 통행료만 내면은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중국이든 다 이제 지날 수 있는 수수료를 이제 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 포함이 됐었고, 별도로 이 3국 사우디와 튀르키예, 이집트가 참여하는 이 매니지먼트 컨소시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뭔가 감독을 하는 그런 구상을 했고, 그것을 미국, 이란 양측과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3국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란은 바깥에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이 제3국들이 이 호르무즈의 해상 교통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제 이 컨소시엄이 받는 이런 형태로 하자. 이란은 이제 전면 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이 이런 자유통행에 동의하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건데, 어떤 방식이겠어요? 명시적으로 누구도 이야기하진 않지만 수수료를, 통행료를 걷어서 이란한테 주자라는 거겠죠. 그것이 이란한테 100% 주는 것이든 일부를 주는 것이든 어쨌든 지금 이란이 지금 원하는 통행료 수입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이제 구슬러서 외교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협상된 거 전혀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제안 단계에서 오가고 있는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만약 미국이 이것에 동의를 한다면은 미국도 일부 이 가져가는 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된다. 만약 개방되면은 어떻게 개방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와 이 아야톨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공동으로 이제 통제하는 것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했는데, 이제 이런 3국 컨소시엄이 나오면서 이제 이것과 엮어서 결국 이 컨소시엄이 통행세를 걷어가지고 이란과 미국과 등등등이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약간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런 틀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란의 이 징수권을 마치 제도적으로 승인해주던 듯한, 아무리 이제 물밑에서라도 승인해주던 듯한 구조가 된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지금 공개적으로 이 호르무즈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란이 이런 식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통제권을 일부라도 승인받는 방식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란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통행권을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정학적인 레버리지를 그냥 넘겨주는 셈이 되는 거겠죠. 특히 이 에너지 시장에서 그러면 이란이 굉장히 큰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 사우디, 이 전통적인 오펙의 이 수장 사우디의 리더십과도 이제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우디가 이 컨소시엄에 우리도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이 이런 이 통제권을 그래도 놓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은 이제 신뢰 가능한 집행 체계가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럼 언제든지 또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공급 정상화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또 있고요. 또 통행료가 매겨진다? 그럼 장기적으로 또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시장이 진짜 싫어할까요? 시장은 좋아할 겁니다. 왜냐? 단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이 회복되느냐,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회복되느냐만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형태든 에너지 흐름만 회복된다? 그럼 유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리스크 온 랠리도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어떤 형태의 협의가 나왔는데 그것이 에너지 공급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랠리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결국 지금 이런 구조에 지금 이 시장이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뭔가 통행료 구조가 된다면은 이제 무료로 자유항행하던 그런 과거 전쟁 이전에 비하면은 이제 나빠진 현실이죠. 그럼에도 이제 이런 뭔가의 가능성이 이 전쟁 초반보다는 이제 뭔가 이 외교적인 협의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실에 시장은 이전보다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국면이 이전과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 바로 중국입니다. 파키스탄이 29일 날 이 회의를 열고 31일 날 중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의 이런 협상 노력, 중국도 좀 뒷받침해줘라고 요청을 하러 간 건데요. 바로 중국이 이 파키스탄에 함께 파키스탄과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 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중국은 이란의 이제 최대 교역국이자 이제 이 친화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임에도 이란을 그렇게 별로 응원을 해주지 않았죠. 그냥 원론적으로 무력 충돌은 나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조금 격상된 이 형태로 중재에 나섰다라는 것이 이번에 차이점인데요. 뭐 들어간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이 공격하지 말자, 이 즉각적인 휴전을 하자, 그리고 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휴전 요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이건 당연히 그냥 좋아 보여서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한 게 아니죠. 이제 이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이란산 원유의 이제 대부분을 중국이 가져오는 이제 그런 형태이죠. 굉장히 싼 값으로 이제 이란산 원유를 들여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막힌 상태. 장기화되면은 중국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중국에서는 뭐 시노팩이나 뭐 이 민간 소형 티파 정유소들도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을 한 상태이고, 심지어 31일 날 이 케플러에 따르면은 중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 전후로 중단했었던 이 미국산 원유, LNG를 1년 만에 수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에너지뿐만 아니라 중동이 중국의 뭐 전기차나 인프라 수출의 핵심 시장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공급 쇼크가 장기화해서 이 세계 경제가 둔화한다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금 내수가 폭망한 상태의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 세계 경제, 세계 공장으로서 타격이 또 불가피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베이징이 나섰다. 이 말은 적어도 중국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가 시급해진 상황이 됐고, 이것은 이 이란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인 합의를 좀 받아들이게 압박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시장의 또 낙관론에 약간 힘을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낫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역시나 핵심은 언제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느냐, 에너지 공급이 뚫리느냐, 유가가 안정화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제 증시에 좀 랠리가 일시적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신중론이 월가에서 계속 될 겁니다. 그나마 이제 이번 국면에서는 트럼프가 진짜 빨리 발을 빼고 싶어 하는구나, 조금 더 진전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이란이 통제하도록 두는 꼴은 뭐 전 세계가 미국뿐 아니라 이제 모두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방되는지, 어떤 전후 질서가 쓰이는지, 누가 얼마나 어떤 대가를 받고 열어주는지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거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에서 이제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로 이제 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진전이라는 거죠. 방식이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기만 하면 시장은 환호를 할 것이고요. 이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뭐 내수 부양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증시 부양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페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좀 다시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한 랠리가 그때는 진짜 펼쳐질 수 있겠죠. 이때는 뭐 이제 AI 인프라 관련주들, 뭐 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경기 민감주들, 이런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가 다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이제 모든 것이 전쟁 이전으로는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진짜로 이 통행료 구조가 들어온다면은 당연히 에너지 비용은 높아질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은 이미 이 향후 1년 평균 유가에 대한 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전쟁 이전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 공급망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있고 또 이제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의 원자재의 안보 프리미엄을 매겨야 하는 세계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더 높은 에너지 가격,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높은 금리의 조합을 염두에 둬야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페드가 낮추더라도 이전보다 덜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에너지 가격은 이전보다 전쟁 이전보다 더 높은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뭐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 유리한 기업들, 가격 결정력이 높고 잉여 현금 흐름이 있고 실물 자산이 있고 독점적인 기술이 있고 이런 기업들,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던 뭐 헤일로 트레이드라거나 이런 기업들이 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전, 뭐 휴전 이런 뉴스들보다는 에너지 흐름에 더 신경을 쓰시라. 그 전까지는 이제 변동성을 휘둘리기보다는 냉정하게 확인을 하시되 그래도 이전보다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법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만큼 조금 진전이 있다. 또 개방이 된다면은 다시 이제 장기 혁신, 구조적인 성장 뭐 이런 테마로 시장이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끝나서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이 변동성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